네, 2022년 7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강제 북송 어민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의 말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럴듯한데 저는 참말 같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의용의 참말 같은 거짓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전에도 한번 그럴듯한 허위를 밝힌 적이 있는데 백악관에 가서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테니 정상회담을 해라 라고 발표한 적이 있죠. 그것도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양산 평산마을에서 김정숙 여사가 파란 이런 손수건을 이게 핸드타올이죠. 그걸 흔드는 아주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갇혀있어요. 그리고 자기 지지파랑에서 이렇게 하트도 그리고. 이런 하트는 또 언제 그랬더라? 그때 김정은이하고 백두산 올라갔을 때, 그때 손가락 하트, 요거 했죠, 요거. 근데 이번에는 머리, 이런 하트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난번에 변호사이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집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고소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친문재인 세력이 평산마을에 몰려와서 문 전 대통령 지지 시위를 했습니다. 그 시위대를 향해서 굉장히 그 보수 세력 시위에 대해서는 짜증을 내던 김정숙 여사가 마당에 나타나서 파란 이렇게 핸드타올을 흔들고 팔로 하트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살려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편 왔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정의용 씨 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 직접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당시 청와대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정의용 씨가 특사로 이북에 갔었죠. 2018년 3월 5일인가 그 평창올림픽 때 여장이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특사로 갔을 때 같이 갔던 윤건영, 지금은 국회의원이죠. 윤건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2019년 11월 탈북한 어민 두 사람을 북송할 때 북한에서 이들을 송환해달라고 하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게 이미 예측을 했죠.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할 때 그랬죠. 지금 윤건영이 하고 정의용 씨는 그 전에 우리 대통령실에서 북측에서 우리 청와대로 바로 우리 배가 내려간다, 어떠한 배가 내려간다고 통보해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한에서 2명의 어민이 내려오는 거를 국정원보다 청와대가 먼저 알았다라고 청와대가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측은 어느 누구도 반론을 안 합니다. 제가 그거를 정리하면서 북한이 알려줬구나. 그럼 북한은 절대로 쌀달란 소리 안 해요. 우리 이번에 수해를 많이 입어서 농사 사정이 안 좋다 이 얘기만 하면 남한에서 주사파가 알아서 갖다 줍니다. 그래서 갖다 준 거 잘 받아 먹고는 고맙다는 소리 안 하죠. 니들이 준 거지. 내가 언제 달라 그랬어. 제가 그래서 북한에서는 통보, 야 우리 배가 내려간다 이것만 얘기했지 송환해달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할 거라 그랬는데 제 말 딱 맞네요. 윤건영 의원이 정의용 입장문을 밝혔는데 그때 북한은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딱딱 맞네. 그래놓고 뭘 물어내는가 하면은 이들을 추방할 테니까 니들은 어떡할래 하고 의사는 물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송환해주겠다 그런 거죠. 추방할 경우 상대국 의사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북측의 의사를 먼저 타진한 적은 있지만 북한에서 벌로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았겠죠. 가만히 있거나 그래 안 돼요 그래도 되고 오케이 그래도 되는 거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보내라 그랬겠지. 보내면 앞으로 탈북하는 사람 다 막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야 남조선도 지금 말이야 우리 편이 다 확보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의용 실장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데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건 정부의 공식 결정인데 왜 정부가 한 거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 뒤집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해 대법원과 헌재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 지위에 준해 개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어서 그에 따라 추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히면은 우리 외국인들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한다. 그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자, 제가 우선은 북한은 알려만 줬고 보내달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우리가 보내줄까? 라고 했다는 거죠. 알아서 기었다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에 준해서 했다라는데 이건 헌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판례는 있겠죠. 이 사람들 말대로. 근데 기본적으로 자,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16명을 죽이고 왔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들을 재판하게 되면 16명을 죽인 증거가 우리 쪽에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죄를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처벌받으라고 보냈다 그러는데 거꾸로 북한 측에서 이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통보를 했겠죠. 또 이 사람도 인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북한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어야 될까요? 거기도 사연이 있고 뭐가 있는 건데 이들이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사연이 있고 한 건데 무조건 흉악범으로 단정 내릴 수 있나요? 제가 예상한 대로 북한은 알려만 줬는데 우리가 갖다 바치겠다라고 한 걸 시인했습니다. 이거를 자기 반론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제가 보기엔 죄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윤건영 의원을 통해 뭐라고 밝혔는가 하면 그 과정을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서 밝히자 그랬습니다. 아, 특검! 이게 민주당의 신의 한 수지 예상하고 있던 겁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처음엔 뭐라 그랬어요? 당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라 그러다가 나중에 불리해지니까 윤석열 씨가 대검 중수부의 수사관으로 수사를 할 때 왜 초기 대장동 사건을 그러니까 누굽니까? 다들 이름이 하도 많아서 처음에 대장동 개발하려고 한 사람 있죠. 그 사람 사건 때 저축은행 사건 때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이렇게 커졌다라고 했잖아요. 윤석열한테 덤튀기 씌우다가 뭐 국힘당 사건이라 그러다가 그 나중에 곤란해지니까 뭐랍니까? 뭐 누구도 모른다고 하다가 국정조사하자 아니 특검 만들자 그러죠. 특검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들어. 국정조사하면 누가 유리합니까? 국회에 누가 많습니까? 민주당이 많잖아요. 계속 정치 투쟁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정치적으로 풀어가려고 대응하려는 수가 보이죠.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누구야? 박지원 씨가 안산을 등산하다가 맨홀 뚜껑을 잘못 받아서 뭐 발목이 부러졌대요. 80 넘은 노인네가 안산을 이 더운 날 등산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안산은 거의 귀신입니다. 밤에도 올라가고 새벽에도 올라가고 낮에도 가고 거기 맨홀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맨홀 밟아서 미끄러질 때가 어딨나? 맨홀을 밟아 미끄러지는데 발목이 부러지나? 노인네가 조심 좀 하시지. 그러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다 재수가 없다 이렇게 썼는데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한 달 이상 뭐 치료해야 된다고. 오비 일학이겠죠. 네. 김정숙 씨는 이렇게 하고 있고 누구는 다리를 부러지고 누구는 북한이 통보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북한이 돌려보내달라고 한 적 없는데 우리가 보내줄까? 라고 했다. 이렇게. 야, 어떻게 보면 척척 맞아 떨어지고 자기네 죄가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도대체 윤석열은 왜 혼자 다 하느냐, 최영범 홍보수석은 뭐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정의용 씨가 윤건영 통해서 의견 밝히니까 이런 날은 최영범 씨가 안 나와도 되는데 언론 홍보수석이 나와서 옆에 우리 뭡니까 강 대변인을 옆에 두고 본인이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저쪽에서는 윤건영이가 얘기했는데 왜 홍보수석이 이럴 때 나와요? 더 중요할 때 나와야지. 이거는 강인선 대변인한테 맡기도 되는데 어쨌든 최영범 수석이 진짜 존재감도 없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면 되지 무슨 정치 공세를 하느냐. 그리고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합의된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 저는 이해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국정조사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는 거의
파렴치범 수준인데 무슨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해요. 바로 들어가서 잡아놔야지. 이거 정치용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최영범 씨. 응? 우리 최영범 수석이 나와서 뭘 할 때는 일을 꾸미고 하는 건 지금 하시되 나설 때는 적어도 문재인 전도 구속하거나 이재명 전도 구속할 때 나와야지. 벌써 나와. 그렇습니다. 자, 예상한 대로. 그리고 정의영 씨는 2018년 북한에 특사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미국 날아가서 트럼프를 만났죠. 그리고 웨스트윙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 제가 몇 차례 방송하고 신동아에서 쓰고 그랬지만 그때 이 양반이 북한 갔다 와서 서울에 와서 언론 기자회견 할 때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김정은은 했다고 밝혔는데 앞에 조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주면 그걸 빼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만 하기로 했다를 백악관에서 발표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라 하고 미북 회담을 주선하게 되는 건데 저는 왜 그 전제 조건을 뺐느냐. 하면이 항상 문제인데 if 문장을 생략해버리면 그 거짓말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용 건 그 거짓말 왜 생겼는지 그때 분명히 비화기로 청와대랑 통화해서 그런 발표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건 제가 기사를 쓴 바도 있고 제가 이 해수부 공무원 관련해서는 4개의 버전이 있다. 정의용 씨가 국내에서 언론 발표할 때는 조건문 북한 체제를 인정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김정은을 했다 하는데 미국 가서는 앞에 조건 없이 핵을 포기하겠다. 그러니 미국 정상회담 해라. 이렇게 한 거는 거짓말이라고 정리해 놓은 게 다 있기 때문에 물건 늘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듯한 참말이지만 원래 100% 거짓말은 없어요. 거의 참말 속에 몇 개 집어넣어서 큰 거짓말, 사기도 그렇게 치는 거죠. 이 부분을 조사합시다. 조사하고 철저하게 조사합시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윤건영을 통해 발표할까? 합시다 이거. 그리고 국정조사 이런 거 필요 없고 그건 일단 검찰 수사를 하고 왜 뭐 수사할 뭐 이미 다 공개돼 있고 이정훈이가 밝혀놨는데 뭐 할 때 안 그랬으면은 옛날 제가 저 4가지 버전이 있다고 할 때 사진 하나 틀린 것 같고 그때 청와대 대변인이 얼마나 대들었나. 하나만 틀려도 대들 텐데 못 대들잖아요. 이거 수사 굉장히 쉽습니다. 합시다. 예. 이렇게 이제 정의용이 나오고 뭐가 나오니까 김정수 여사가 이러고 있는데 문재인 씨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서 대한민국을 누가 어떻게 망쳐놨고 어떻게 적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지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왜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했고 왜 그렇게 친북 행동을 했는지 팩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있다가. 아니면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 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